안녕하세요, 서경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카맨입니다. 저희는 노원구 월계동에 와 있습니다. 네, 저 앞에 바라보이는 저 아파트촌들이 장인 뉴타운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파크 아파트, 최근에 지은 신축 아파트인 아이파크 아파트가 저 앞에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루첸이랑. 네, 지금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그 월계동 저층주거지 쪽이고, 네, 근데 상당한 언덕길이네요. 네, 요 옆쪽에 SK 아파트가 있죠? 네, 꿈의숲 SK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간접적 영향권 내에 있는 곳인데, 네, 근데 이제 요 저층 주거지가 저 앞에 보이는 장이 뉴타운과 더불어서 네, 재개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서집달 내에서도 문의를 좀 꽤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데군데 신축 빌라들이 꽤 들어왔죠. 네, 꽤 들어오고 있고, 이 오른쪽으로 보면은 공사 현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기 공사 네. 현장 계속 신축 빌라를 짓고 있고, 근데 서울시 도시계획 2030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완전 배제하진 않았어요, 보면은. 네, 그래서 다른 저층주거지 같은 데 보면은 전면 철거형 개발을 지향해라 라는 문구가 좀 많은데, 그 말은 전면 철거형 재개발 하지 말라는 뜻인데, 네, 이쪽 지역과 중계동 그 영신여고 있는 그 저층주거지도 사실 그런 식의 표현은 되어 있지는 않죠, 사실. 네, 그래서 개발을 아예 막아 놓진 않았다. 그러나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했을 경우 여기 이제 2종 7층 이하와 1종 주거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노후도도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민간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 가능성이 높다. 예, 네. 이제 그게 핵심인데, 그렇다고 이제 못할 건 아니죠.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고서라도 재개발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주민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 주민의 부담도 크고, 그리고 노후도도 감당해서 이게 네. 좀 될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나중에 GTX 가운데 역세권이 완성되면은 장이 뉴타운 쪽은 그 3, 4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 주거지를 만든다면, 이쪽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1, 2인 가구를 위한, 혹은 서민들을 위한 신축 빌라 주거지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가 해서 네.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가로주택을 하고, 이제 그런 사례가 양천구에도 있죠. 네, 양천구에도 있고, 그리고 금천구에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필지를 전면 철거형 재개발이 아니라 일부 필지만 그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 좀 진행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그 생활권 계획에서도 그 적혀져 있습니다. 이 동네에 와보니까 몇 번 와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또 와보니까 또 다른 게, 그 사이에 신축 빌라들이 많이 또 들어섰네요. 네.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는 동북성 공사는 엄청 활발하게 좀 잘 되고 있네요. 네, 롯데캐슬 루나 근처에 있는, 네. 예, 그쪽에 지금 잘 되고 있죠. 네. 저기 은행 사거리로부터 내려오는 그 동북성 공사가 네. 지금 생각보다 잘 되고 있고,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 GTX C노선 착공이 가능한데, 물론 이건 또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올해 12월에 GTX C노선 착공이 들어가면 이제 광운대 역세권도 GTX 역세권이니까요. 네. 이제 그 호재가 미칠 것이고, 더불어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또 따로 있죠. 아이파크에서 그렇죠. 수주한 그 개발을 또 할 테고, 네. 그러면 이제 직접적 영향권인 그 광운대 역세권 미미삼 아파트는 당연히 이제 좋은 아파트니까, 재건축 사업성도 좋은 아파트니까 애초에. 그래서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안전진단 이슈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정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죽은 네. 장인 뉴타운도 이제 살아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죠. 네. 더불어서 번동 쪽이나 이 월계동 쪽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30년차 재건축 아파트들도 뭔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이 저층주거지 이 지역은
과연 재개발이 될 것인가? 저는 민간 재개발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네, 저도 네. 네, 비슷한 생각입니다. 민간은 좀 힘들고 된다면 공공이 하는 재개발 정도가 네, 가장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쪽 주변이 동북선 경전철로 인해서 또 일단 인구 유입도 이전보다 확실히 늘어나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몇 군데 또 있잖아요. 번동주공이라든지 월계주공이라든지, 특히 번동주공도 뒷심을 좀 많이 발휘해서 좀 갑자기 시세가 꿈틀꿈틀 많이 오르네. 특히 번동주공 1단지가 특히 가장 빠르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네, 이제 장애 뉴타운 사러 왔다가 너무 비싸니까 네, 그거라도 사는 거죠. 네, 상계주공도 그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투자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점점 되고 있으니 네. 이제 그 주변에 월계주공과 번동주공 뭐 이런 걸 찾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때마침 그 재건축 그 안전진단을 그 받을 시기가 또 그 두 아파트도 모두 다가오고 있고, 네. 아마 안전진단 이슈가 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그땐 또 시세가 또 급등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우, 이 주택은 참 오래됐네요. 네, 거의 한 1970년대 뭐 그런 네. 느낌이 나는 주택 그런 같습니다. 양식의 주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제 여기 투자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죠.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원주민들이 그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그런 차원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때 그냥 실거주용 주거지이지 않나. 네. 굳이 분류를 하자면 네. 여기는 제가 볼 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곳으로 보여요. 투자보다는 초투가 싼 재개발로 누군가가 선동을 하겠지만 절대로 투자하지 마시고, 네. 리스크가 너무 커요. 네. 땅의 용도가 너무 좋지 않고. 예. 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에서도 이게 원래 재개발이라는 게 동의율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전 네. 타당성 조사를 서울시에서 하죠. 네. 그 나와서 조사해보고 아무리 동의율 높아도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주거든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진짜 그 재개발에 대해서 되게 뭐 동의율이 높으면은 뭔가 큰 일을 낼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 깜짝 놀란 게, 아니 그 도봉구청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거기 방학동 재개발 있죠. 방학동 재개발 그 관계자 두 분이 딱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엊그제 온 거는 사실인데 뭐 도봉구청이 뭐 적극적으로 뭐 환영해 주듯이 뭐 그렇게 얘기한 것도 없고, 그리고 아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봉구청 그 관계자가 그 말씀하시길 전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그거 절차 알려줬다고 그 네.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속으로 정말 깝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냥 선동하는구나. 그냥 네. 아무 지식 없이 그냥 막 선동하는구나. 예. 네. 에휴, 참. 제 생각에는 그냥 도봉구청 갔다는 거 사진 그냥 대충 인증하고, 그냥 뭐 우리 유튜버 이렇게 유튜브 왔잖아요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반박 자료랍시고 뭐 도봉구청 간 거 인증하고 대충 그러지 않았을까. 네.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도봉구청 그 직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제발 그냥 동의를 걷는 거 그만하시고 일단 절차대로 그건 진행하시라고, 만약에 하고 싶으면. 이 말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아니거든요. 네. 좀 황당했습니다. 뭐, 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뭐 동의를 가지고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죠. 네. 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월계동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네, 월계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이 오른쪽 여기 네. 이제 택지개발지구답게 근처에 학교가 많죠. 네, 상당히 그렇습니다. 많고,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월계중 2단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 2단지는 임대 아파트 1단지와 이제 붙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요 산을 넘으면 또 이제 도봉구 청동이고 네. 지리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상당히 이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답게 굉장히 넓죠 땅이. 네. 예. 여기 이 월계중 2단지 또 특징이 초등학교가 2개 이렇게 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2개 껴 있고 뭐 그래가지고 자녀 그러니까는 남편은 좀 고생할 텐데 왜냐하면 역세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자녀를 그러니까 안전하게 키우기에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는 동북선 경전철도 뚫리고 그리고 마땅한 재건축 아파트도 좀 가성비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수요가 하나둘씩 좀 몰리는 것 같아요. 아, 여기를 생으로 걸어서 임장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2년이 지났네요. 네, 저희가 그 임장반 했을 때도 장이 뉴타운에서 시작을 해서 장이 뉴타운도 아니죠. 그 광운대 역세권부터 시작을 해서 네. 장인 뉴타운을 돌아서 네. 여기를 보고 네. 다시 석계역까지 간 그런 코스였죠. 네. 사실 굉장히 네. 어마어마한 코스였는데. 네,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든 코스였습니다. 네, 여기는 또 그 월계중흥 1단지인데, 네. 네, 그렇죠. 재밌는 점은 이 월계중흥 1단지랑 2단지가 주소상은 동일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월계중흥 1, 2단지가 통합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월계동에 대해서 이제 2021년 월계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실 텐데 어떻게 좀 마무리 멘트를 하실 건가요? 월계동은 이제 노원구의 상권을 생활 인프라 상권을 책임지는 동네가 됐다. 네. 그 말은 이제 여태까지는 하계동이 그런 걸 책임을 졌죠. 네. 이제 마트가 몇 개씩 갖고 있는 하계동이 그런 걸 책임을 졌는데 뺏겼죠, 월계동한테. 네.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더불어서 광운대 역세권 거기 이제 주복합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저층구에 좋은 상권이 생길 텐데 네. 이래저래 이제 월계동의 땅값은 많이 오를 겁니다. 왜냐면 대대적으로 상업지역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정말 노원구에서 가장 상업지역이 많이 늘어난 동네 하나 딱 찍어라 하면은 월계동이에요. 네. 얼마 전에 그 그렇습니다. 광진구에서도 우리도 좀 상업지구 종상향 좀 해달라라고 서울시한테 뭔가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동네 땅값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 요소가 그 동네 상업지역이 얼마나 있느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노원구 전체 어쩌면 도봉구동 통틀어서 가장 최근에 많은 종상향을 받은 곳이 아마 월계동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저 앞에 터널 보이죠? 예. 네. 저 터널 지나면 이제 도봉구인 거예요. 도봉구 창동.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노원구 두 편을 이제 올릴 건데 일단 노원구 두 편이랑 그리고 칼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적고 그리고 저희 그 정기 보고서가 다음 주 29일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네. 칼럼 해설 영상은 칼럼의 내용보다는 좀 더 우리가 설명을 좀 더 많이 할 겁니다. 예. 네. 워낙 도봉구에 비해서 아파트 주거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노원구가 네. 사실 칼럼으로 여태까지 노원구 칼럼은 서집달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썼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간략하게만 이번에는 노원구 쪽은 간략하게만 쓰고 대신에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어느새 도봉구로 넘어왔네요. 자,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